입니다. 중국군은 히말라야 국경지대에 신형 곡사포를 배치했고 인도군은 탱크를 이동시키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부터 으르렁거리던 중국과 인도 양국은 지난 24일 국경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이날 성명을 발표하자 국제사회는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겠다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발표는 중국의 기만전이었습니다. 우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양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통한 사태 완화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합의에서 분쟁 지역인 라다크 일대에 전진 배치된 병력을 뒤로 몰리고 더 이상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천 대변인 성명에서 합의 사항 내용만큼 인도에 대한 비난도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우 대변인은 지금까지 인도가 일방적으로 협정을 위반했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도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 제안은 중국에 했으며 인도도 여기에 동의한 만큼 인도 정부는 협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의 다음날 속았다는 것을 안 인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중국이 협정을 파기했다고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인도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병력을 뒤로 물리는 척하면서 라다크 지역 내 가라 협곡에 대규모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곳은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중국의 행위는 분쟁 지역에 군사시설을 짓지 않기로 했던 1993년 합의 위반이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합의를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6월 초부터 라다크 일대에 자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무기들을 대거 전진 배치했습니다. 또한 티베트 군구 예하 대대급 부대들과 제76집단군 예하 합성여단, 중앙군사위 직속 공강병군 한개여단을 라다크 인근 고원지대에 배치해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해왔습니다. 라다크 일대에 중국군이 증가하자 인도도 최신 무기를 대거 전진 배치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에서 사들인 좋다는 무기는 전부 가져왔습니다.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핸디캡이 있는 중국군을 상대로 해볼 만하다는 것이 인도군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라다크 일대에 배치된 인도군 병력은 무기 박람회를 연상케 합니다. 보병들은 최근 구입한 최신형 소총인 SIG-716을 들고 있었습니다. 포병은 K9 자주포와 면허 생산형 K9 바지라와 미국제 경량 곡사포 M777으로 무장했습니다. 기갑부대는 러시아제 T-90M과 T-72M으로 무장했고 공중에는 미국산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와 CH-47F 치누크 수송 헬기, 러시아제 수호이 MKI 전투기와 프랑스제 미라지 2000 전투기가 더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인도군이 선진국에 최신형 장비를 배치했지만 이를 운용하는 게 인도군이란 사실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인도군의 작전 군수 체계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중국은 자국산 최신 무기로 인도를 제압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지상군은 99A형 전차와 96B형 전차, 15식 경전차가 주축으로 편성된 기갑부대가 라다크 인근에 이동 배치되어 작전에 투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포병은 트럭에 곡사포를 얻은 차륜형 자주포 PL-181과 05식 155mm 자주포, 07식 122mm 자주포 등 중국이 자랑하는 가장 최신의 포병 장비들이 전개됐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어떤 부대가 작전을 하는지를 매체를 통해 연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에게 보내는 일종의 무력 시위입니다. 그런데 무력 시위 중 중국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국산 최신 무기에 메이드 인 차이나 핸디캡을 노출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7일입니다. 중국 관영 CCTV가 방영한 시장 군구 관할구역 내 포병 화력 운용 시범 보도였습니다. 시범은 인도 시킴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km 떨어진 옌칭구라산 남쪽 지역 해발 4,700m 고원지대에서 이뤄졌습니다. 영상 속 중국군은 그야말로 첨단 과학기술군이었습니다. 정찰부대의 소형 무인 정찰기가 확인한 적 정보가 포병부대의 사격 통제 컴퓨터에 전송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병이 포격을 가해 적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사격이 끝남과 거의 동시에 중국군 전차들은 빠른 속도로 돌진해 적의 벙커와 참호의 사격을 퍼붓습니다. 헬기에 탄 공중갑수 부대는 적 후방의 지휘소를 타격하고 잔적을 소탕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만한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상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핸디캡 몇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영상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05식 자주포와 07식 자주포가 등장합니다. 05식 자주포는 알제리와 쿠웨이트 등에서 도입해 유명세를 치른 PH-45 자주포의 최신 개량형으로
52구 경장 주포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탑재한 고성능 자주포라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입니다. 전투 중량이 35톤 정도로 가볍지만 세계 정상급 주포와 자동장전 장치, 사격 통제 장치를 가져 분당 8에서 10발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최대 사거리도 K9이나 PAH-2000과 같은 서방 국가의 정상급 자주포 평균 사거리인 40km를 가볍게 능가하는 50km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이 발표한 재원을 그대로 믿는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K9이나 독일의 PAH-2000과 같이 세계 정상급의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조차 중국이 주장하는 사거리나 발사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해 05식 자주포가 중국이 말한 발사 속도와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쳐도 그래도 이 장비는 실전에서 쓸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포단을 쏠 때 반동 제어와 차체 안정화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체가 뒤로 밀리는 사례도 보였습니다. 발사 후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곡사 화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포병 사격은 눈앞에 보이는 표적을 직접 조준하고 쏘는 직사가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포탄이 적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곡사입니다. 길게는 40에서 50km 밖 표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포병은 도가 아닌 밀리라디안, 줄여서 밀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360도를 6400밀로 세분화하는데 1도는 대략 17.7mm입니다. 외부 변수를 모두 배제하고 가정했을 때 왼쪽으로 1mm를 틀면 1km 밖의 탄착점은 1m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즉 1도가 틀어지면 1km에서 17m가 넘는 오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화포는 발사 전 지면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견인포는 가신을 벌려 이른바 발톱을 받고 자주포는 중량을 40톤 이상으로 늘리고 유압식 서스펜션을 도입해 차체 자체로 반동을 흡수하거나 스페이드라고 하는 지지대를 편의합니다. 차체가 반동을 흡수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면 포신이 앞뒤로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정원 화조들에게 물을 줄 때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 위아래로 흔들면 물줄기가 떨어지는 곳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정확하게 명중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제로 05식 자주포 발사 영상을 보면 포탄 발사 때마다 차체가 춤을 춥니다. 1mm 단위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도 단위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1mm 틀어질 때마다 1km 거리에서 1m가 빗나가니 수십도가 틀어졌을 때는 수십 킬로 밖에서 얼마나 오차가 클지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무기는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 100여 대의 한국 K9 자주포 차체를 도입해 화제가 됐던 폴란드도 자국산 자주포 차체가 반동을 흡수하지 못하기에 K9을 도입했습니다. 그만큼 차체 반동 제어 문제는 자주포에게 있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05식은 물론 07식 등 다른 자주포 역시 반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군 자주포는 계곡이나 언덕을 사이에 둔 근거리 폭격전은 모르지만 거리가 일정 정도 길어지면 최악의 폭격 정밀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군의 포탄이 인도군과 대치 중인 중국군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군과 실제로 교전이 벌어지면 중국의 생각대로 인도군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